개벽이 우주의 사계절과 관계가 있다는 건데요. 개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주일련을 먼저 알아야겠군요. 예,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일련에 대해서 완전히 사실 좀 깨쳤으면 하는데요. 이 개벽 운동이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우주일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을 인간이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어디서 찾느냐? 바로 대자연의 변화 이법에서 밖에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우주는 무엇을 위해 생겨나고 무엇을 위해 변화하는가, 이 우주의 변화와 그 과정에 태어난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이 사실 대자연의 변화 속에 다 내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는 거죠. 상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일러 무의이화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이제 생장염장, 그러니까 생은 무엇을 낳는다 이런 뜻이고, 장은 그것을 기른다 또는 자란다. 그 다음에 염하면은 그걸 수렴한다, 성숙시킨다, 통일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고, 장하면은 저장한다, 휴식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법도가 생장염장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큰 이제 통찰을 해야 되는데, 생장이라는 것은 이게 나서 자라는 어떤 양의 운동이고, 그다음에 염장이라는 것은 거두어서 통일하는 음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것은 음양의 네 박자 영원한 순환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제님께서는 이 생장염장의 이치를 대우주 만유에다가 명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그 이법에 의해서 모든 만물들이 그 리듬에 따라서 이렇게 영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법칙을 밝혀주신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생장염장의 이치를 쓰시느냐? 이것은 여기에는 첫째로 대자연이 창조와 변화를 해나가는데 영원한 항상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통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주는 유한한 게 아니죠. 영원히 우주는 흘러가는데 그것이 영원히 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적인 그런 항상성을 가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생장염장의 이치를 부여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통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생장염장의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생장성이라는, 나서 자라서 자기가 성숙되고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 완성의 그런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부여해 주시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를 하실 때 뭐 그저 다 된 밥을 그냥 뿅 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생겨나서 자라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마침내 자기의 본 모습을 찾고 자기를 성숙시키는 이런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자기 성숙의 도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생장염장의 이법이 이 대우주에 내재 장착된 그런 이유다라고 이렇게 통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엔 언론에서까지 지구 종말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또 대멸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일들은 이런 일들은 모두가 지금 시대가 문 닫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개벽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렇죠. 이게 뭐 요즘 그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 멸망이 1분 남았다. 또는 인류의 멸종은 이번 세기도 못 넘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렇게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우주적인 안목으로 눈을 틔우면, 이것이 우주의 개벽 운동의 한 과정으로서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주일련의 시스템인데, 여기서 아까 상자님 말씀에 이것을 일러 무의이화라 그랬죠. 무의이화. 그러니까 그런 생장염장의 이치를 모든 만유에다가 이렇게 부여해 놓으면 이것이 무의이화, 어떤 행함이 없이도 저절로 변화해가는, 마치 겉으로 보면 저절로 돌아가는 듯한, 뭐 신은 아무런 개입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처럼 보이는, 저절로 되는, 그게 무의이화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일단은 우리는
이 생장염장의 법칙이 이 모든 만유에 정말 적용이 되느냐 이거를 이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기본이 되는 하루라는 단위를 보면 하루도 생장염장 이치에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같은 색깔로 돌아가죠. 그다음에 1년 사시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도 생장염장의 색깔과 같은 어떤 패턴으로 돌아가죠. 그다음에 인간의 삶도 나서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나중에 늙어서 고하는 이런 생장염장의 라이프 스타일로 가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더 큰 눈을 더 크게 뜨면 이 우주에도 뭔가 이제 생장염장 우주의 큰 봄, 큰 여름, 큰 가을, 큰 겨울에 한 주기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뭐 어쨌든지 간에 이 생장염장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 우주 만유에 적용되는 창조와 변화의 근본 질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산도의 안우산 태상 종도사님께서 천부경으로부터 하도낙서로 이어지는 이제 9,000년 우주론 문화사의 그 최종 결론으로 상제님 가르침의 진액을 한 장의 도표에 우주 1년이라고 이렇게 명명하셔가지고 해방 후 1946년도니까 독이 76년도에 인류 문화사에 처음으로 이렇게 공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상제님의 어떤 지상 강세 그리고 그 우주 개벽 운동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을철 통일 문명의 그 도래 소식 같은 거 그걸 한 장에 딱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대단히 긴 드라마를 뭐 20분 요약, 줄거리 요약을 딱 해놓잖아요. 그거 보면 이제 전체적인 게 보이는 것처럼 우주일련 도표가 이 원원한 우주 역사를 그냥 한눈에 싹 다 보이게끔 하신 거기 때문에 놀라운 통찰인데 그래서 1만 년에 걸친 동양 우주 사상의 최종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천부경으로부터 온 이 역사적인 의미라는 것이 근데 이 변화 도표 안에는 천지 변화 법칙의 대의가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그 안에는 하늘 땅의 창조 변화 이치랑 인류 문명의 탄생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 지구촌의 현 주소랑 우리가 궁금해하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것도 아주 우리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까지도 알기 쉽게 밝혀주셨기 때문에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우주 사시 변화와 선우천의 개벽 소식에 대해서는 이 우주일련 도표 한 장이면 이제 끝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주 일련은 동양 우주 사상의 최종 결론이다. 그 말씀처럼 인류가 그동안 찾아왔던 그런 모든 진리의 해답이 우주 일련 도표 한 장에 모두 들어있죠.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은 봄철에 촌봉을 이제 소생시킵니다. 그걸 춘생이라고 하고요. 여름철까지 기르죠. 이제 하장, 그 다음에 가을철에 거두어들이는 출염, 이 생장성이라는 삼박자 리듬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 생명을 완성하는데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접어들면은 천지 만물은 다시 다음에 봄철을 준비하기 위해서 긴 휴식 기간을 이제 맞게 되는 거죠. 동장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생장염장의 네 박자인데 그래서 우주 일련의 변화 질서도 이것과 아주 동일하죠. 그래서 우주의 봄철이 되면은 지구에 인간이 처음 출현을 하고요. 여름철에는 다양한 종족들이 분화가 돼가지고 각색의 문명을 꽃피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찬란한 문명들이 뭐 어디 해외여행 가면 이런 문명이 있어 이렇게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리고 가을철에는 지난 봄, 여름 문화를 추수해서 통일 문명을 이제 형성하는 거고 그 뒤에 우주의 겨울철이 오면 지구도 이제 빙하기를 맞이해가지고 일체의 생명 활동이 정지된 긴 휴식기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죠.